안녕하십니까.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 스프레드는 나만 몰랐던 너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 스프레드 할까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타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시선을 고정하시어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자, 여기에서 잠시 포지션별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의 카드는 상대 심리의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카드는 내가 상대에게 도울 일 또는 도움이 되는 어떤 사물 같은 거, 이것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타입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심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너무 애정을 갈구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도 있고 또 때로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문제로 너무 집착하는, 특히나 애정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나에게 그 애정 위주의 문제를 너무 많이 강요하는 듯해 보입니다.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떠안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애정 문제로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우리 속된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사랑만 가지고 다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최근에는 그런 그 애정을 확인하는 어떤 대화의 내용에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은 듯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나 결혼을 앞둔 사이라고 하면 결혼을 전제로 대화를 하다가 싸웠다, 다투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문제가 좀 생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큰 마음으로 서로 안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현재 그 사소한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삐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은 내가 좀 더 큰 그릇의 마음으로 그 상대를 포용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처럼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가 정이 들고 지내왔던 어떤 역사의 시간을 본다면 함께 마음을 잘 모아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대화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는 문제라고 하면 결혼 그 자체 문제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혼이 여러 가지로 얽힌 문제가 많죠. 가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그것 말고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계획 같은 것도 있는 것인데 너무 한 가지 문제로 집착하는 듯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잘 다독거려서 지낸다면 상대의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나에게 같은 방향을 조율을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사를 할 때도 같은 종류의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영화를 봐도 같은 스타일의 영화를 보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조율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의 다른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금방 되진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의 최근에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은, 은근히 그 사람은 나의 모든 마음속 깊이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이 많이 삭트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함께 자라는 나무처럼 적당히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커플의 경우에는 소유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모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가 느끼는 부분보다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좀 해소시키거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나오는데, 우선 대화를 할 적에 그 사람의 대화를 항상 환기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문학적인 얘기를 하든지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테리어나 세상살이에 관계되는 그러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내가 대화를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함께 자꾸 동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대화에서조차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대화에서조차도 자꾸 같은 쪽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이질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그 대화를 부드럽게 좀 환기시키면 그 대화에 모여있던 감정이 다소 풀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찰될 일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야당을 지지하는데 당신은 여당을 지지하고, 그것을 자꾸 내 스타일대로 여당을 찍어라 야당을 찍어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싸우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피하는 방법은 대화를 부드럽게 다른 쪽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지내는 동안에 과격해지는 그런 마음의 어떤 습관을 좀 다른 쪽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좀 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C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C타입의 경우에는 애정 문제가 역시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자,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 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런 거 뭐 100% 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다 해줄 테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로 본다면, 그 상대가 또 다른 어떤 매도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외도의 성향이 취미로 번진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사람으로 번진다면 관계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꼼짝 못하게 만들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예도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라고 하면 자식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막 충동적인 마음이 이세를 보거나 자식을 봄으로 해서 그 마음의 어떤 경로가 좀 바뀐다고 봅니다. 어떤 책임의식을 좀 더 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마음이 좀 방향 전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라는 그 존재가 두 사람을 또 다른 차원으로 결속시키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양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다 하면 그것이 애완동물로 가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입양시키다 보면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이 집착을 하거나 또 관리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그러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커플인 경우에는 애정 문제에 크레임이 걸린다고 하면 제3의 인물이 나서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는 자식이고 두 번째는 양자, 세 번째는 애완동물 이런 순서로 그 사랑의 행로를 한번 새롭게 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D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커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 이상이 높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애정 문제와 내 개인적인 생활을 좀 분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정사는 가정사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하는 이런 것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도 공적인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게 있어야 하지만 이 타입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상대의 심리의 문제라고 하면 자기 본위의 어떤 자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된고 하니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연구 분석하면서 완성이 되기를 너무 심혈을 기울인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막연한 취미생활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너무 걸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지내도 남처럼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의 생활을 가져야 하니 그렇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의 삶을 향유하려고 하는 것을 함께 지내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를 일깨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부나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왔던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나 아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서로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 중에서 그런 것을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면 함께 신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함께 템플스데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나 성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면 사회적인 봉사활동 그런 거를 하면서
두 사람이서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외부로 향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많이 자각하고 접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지내면서 함께 한다는 어떤 결과물이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유익한가, 주변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많이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스프레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